2026년 10월 1일 아르테미스-2 SLS 로켓이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이륙했습니다. 탑승자는 4명의 우주비행사,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이 다시 달 궤도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사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이야기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발사 불과 8일 전 나사는 수조 원이 투입된 핵심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왜일까요? 둘째, 이 역사적 발사체 안에 한국 기술이 탑재됐는데 정확히 무엇이 어떤 목적으로 올라갔을까요? 셋째, 강대국들이 달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3가지를 차례로 풀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달 남극 땅 따먹기가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지정학적 게임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우주정책 1호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960년대 아폴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폴로는 도달이 목표였습니다. 소련보다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는 것. 그래서 6번 착륙한 뒤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거주입니다. 달에 연구기지를 짓고 거기서 얻은 기술과 자원으로 2030년대 이후 화성까지 가는 것. 나사가 이를 문 투 마스 전략이라 부릅니다. 민간 협력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아폴로 시대에는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고정가격 계약을 도입해 민간 기업들이 비용을 책임지고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리온 우주선은 로키드 마틴이, 유럽 서비스 모듈은 ESA가 만들었고 달 착륙선 개발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과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에 내릴 물자 배송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맡는 상업 달 착륙 프로그램 CLPS로 운영됩니다. 말 그대로 달 경제 생태계를 처음부터 민간 주도로 설계한 것입니다. 현재 달로 향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2호 탑승자들을 소개합니다.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 조종사 빅터 글로버, 미션 스페셜리스트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의 제레미 한센입니다. 이 임무에서 글로버는 유색인종 최초로, 코크는 여성 최초로 지구 저궤도 넘어 심우주를 비행했으며 한센은 미국인이 아닌 우주비행사로는 최초로 심우주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약 10일간 달 궤도를 돌아 지구로 귀환하는 유인 비행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작지는 않습니다. 지구 저궤도에 머무는 승무원은 문제가 생기면 몇 시간 안에 귀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 궤도를 향한 달 전위 궤도 진입 연수가 완료되는 순간 승무원들은 25만 마일의 여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이 그 한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 당시에서 드러난 오리온의 열방패 마모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는 이번 2호에서 생존 시스템 전반, 특히 재진입 시의 열방패 성능을 실제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로 검증합니다. 이것이 통과돼야 다음 미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발사 8일 전에 있었던 그 폭탄 선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2026년 3월 24일, 나사는 이그니션 행사에서 달 궤도 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현재 형태로 중단하고 달 표면 기지 건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오랫동안 아르테미스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달 궤도를 도는 중간 기지를 만들어 우주인들이 그곳에서 갈아타고 달 표면으로 내려가는 구조였죠. 노스룹 그루먼 등이 이미 하드웨어를 상당 부분 완성했고 ESA, 이탈리아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 등 국제 파트너들도 모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뒤집었을까요? 나사 국장 제러드 아이작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지정학적 경쟁자가 있다. 중국이 우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이 2030년 이전 달 착륙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궤도 정거장을 짓느라 시간과 돈을 쓸 여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나사는 향후 7년간 200억 달러, 약 28조 원을 달 표면 기지 건설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단, 게이트웨이의 전원 추진 모듈 PPE는 화성을 향한 핵 추진 우주선 스페이스 리액터 1 프리덤 개발 후 전용될 예정이며 이미 완성된 일부 모듈은 달 표면 기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달 기지 건설은 3단계로 나뉩니다. 2028년까지 1단계로 21번의 로봇 착륙과 드론 탐사를 통한 사전 조사, 2단계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로 27번의 발사를 통해 가압 로버, 통신 안테나, 원자력 발전 시스템, 건설 장비 등 핵심 인프라 구축, 2032년 이후 3단계는 거주 모듈과 과학시설을 갖춘 연구기지 완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일정도 조정됐습니다. 2027년에 아르테미스 3호는 지구 저궤도에서의 시스템 테스트로 역할이 바뀌었고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는 인류가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이 굳이 달 표면, 그것도 남극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과학적 호기심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얼음 때문입니다. 달 남극의 태양빛이 영원히 닿지 않은 분화구 영구 음영 지역에는 수십억 년간 쌓인 얼음이 존재합니다. 이 얼음을 전기분해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호흡에 필요한 산소, 그리고 로켓 연료의 핵심 성분인 수소. 다시 말해 달이 우주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화성으로 가는 로켓 연료를 무거운 지구 중력을 뚫고 올려보낼 필요 없이 달에서 현지 생산에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화성 탐사 비용과 난이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우주자원 골드러시를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르테미스 협정입니다. 우주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평화적 목적성, 투명성, 안전구역 설정 원칙 등을 담은 이 협정에는 현재 60개국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협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동맹국이 달의 규칙 제정자가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로 향하는 그 로켓 안에 한국 기술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고 우주항공청이 주관한 큐브 위성 K-레드 큐브가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됐습니다. 이 위성의 주 임무는 반알렌 방사선대를 통과하며 고도별 우주 방사선 수준을 측정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K-레드 큐브는 나사의 반알렌 탐사선이 2022년 중형 위성에 무거운 장비를 실어 수집했던 데이터를 35분의 1 무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집적 기술 덕분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앞으로의 달, 화성 탐사 우주 비행사를 위한 방사선 차폐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위성 버스, 즉 본체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지상 운용은 KTSAT가 담당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우주용 반도체 부품도 부탑재체로 포함돼 심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현재도 달 궤도에서 활약 중입니다. 나사의 특수 카메라, 섀도캠을 탑재해 태양이 전혀 닿지 않는 달 남극 분화구 내부를 촬영하고 아르테미스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는 2028년 달 표면에 충돌하며 임무를 마칩니다. KASA는 2026년 업무 계획에서 2029년에 우리 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달 통신 궤도선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달 착륙선 목표 시점은 2032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2030년대부터 달 남극 거점을 선점하기 시작하면 2032년이 되어서야 착륙선을 보내는 한국은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주 갈 돈으로 지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주장에 대해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주 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술, 이른바 기술 스피너프는 이미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도 탑재된 장기 칩 기술은 우주에서의 인체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지금은 지상에서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과 신약 테스트에 적극 활용됩니다. 달 기지 건설을 위한 3D 프린팅 건축 기술은 현재 저비용 주택 공급 모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 공기, 식량의 순환 시스템, 즉 폐쇄형 생태계 기술은 물 부족 지역의 식량 생산 모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문투마스 이니셔티브가 나사 전체 경제 파급 효과의 32%를 차지하며 2023년에만 약 29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만 6만 9천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4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산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단순히 아폴로 시대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달의 깃발 한 번 더 꽂고 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어제 2026년 4월 1일에 발사됐고 4명의 우주인은 지금 이 순간 달을 향해 날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국의 큐브 위성도 함께 탑재돼 있습니다. 이 발사를 가능하게 한 아르테미스 계획은 단순한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달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민간이 이끄는 우주 경제 생태계, 그리고 화성까지 이어지는 장기 로드맵이 복잡하게 얽힌 인류 문명의 다음 챕터입니다.
달 남극에 세워질 기지는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다행성종으로 진화하기 위한 최초의 우주 정착지이자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지구를 넘어 달로, 그리고 달을 넘어 화성과 더 먼 심우주로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여정에 이제는 대한민국도 당당한 주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에 우주 비행사들이 새로운 역사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응원하며 지켜보시죠. 오늘 살펴본 아르테미스 계획 흥미진진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우주만큼이나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